자, 다음은 교재 16쪽에 11번의 기반시설하고 봐보세요. 기반시설.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 기반시설, 기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뭘 기반시설이라냐면, 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가 교통시설 해놓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쭉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읽으시면 돼. 아, 요런 것들이 기반시설이다 하고 외우실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만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은 유통공급시설 있나요? 유통공급. 거기에 그 다음 줄에 보면 공동구 들어있나요? 자, 공동구는 동그라미를 딱 하나 내주세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공급시설에가 공동구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이 공동구는 별도로 출제를 해. 2년에 한 번꼴로 공동구에 대해서는 따로 출제를 해.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저 뒷부분에 가면 공동구를 따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2번에 공동구 써 있나요? 자, 공동구가 뭔가 개요만 한번 보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렇게 놨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전기를 공급할 때 뭘 통해서 공급하나요? 전기? 전봇대. 그지? 전봇대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전봇대를 쓰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미관도 별로 안 좋아. 또 도로교통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하로 내려가지, 지하로. 그러면 전기선을 그냥 땅바닥에 바로 묻어 어떤 시설물 안에 넣어놔야 돼. 어떤 시설물 안에 넣겠지. 그게 공동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지하에 가면 콘크리트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요게 지상이고, 그래서 여기다 전기선, 전화선, 뭐 통신 케이블,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넣어놓겠지. 이런 시설을 뭐라고 불러? 공동구.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따로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뜻은 알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광역시설 나왔어. 그럼 광역은 분명히 첫 줄에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에서 동그라미 1번 광역이니까 일단 뭐라고 들어가? 둘 이상 특광시군에, 자, 걸쳤다는 말에다 동그라미 따가세요. 둘 이상 특광시군은 뭐 돼 있어? 걸쳐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둘 이상 특광시군이, 자, 동그라미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걸 광역이라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15번에 도시계획시설 하고 써 있나요? 거기다 별표를 해. 거기다는. 그럼 별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놨네요. 다시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놨어.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시험 문제를. 자, 도로, 공원, 광장, 자, 이런 시설이 쭉 나와요. 우리는 저런 시설들을 무슨 시설이다 이렇게 불러. 이거를, 요거를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기반시설이 이름이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도 하고, 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되기도 하고, 또 요 시설이 이름이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이 이름만 바뀌는 거야, 이름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요거는 물을 일이 없겠지. 기반시설, 이런 게 기반시설, 그러니까 물을 일이 없어. 여기서부터 물어봐.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야.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자, 앞으로 다시 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됐을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을 때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도로 그럼 무슨 시설이야? 기반이지. 근데 그 도로를 새로 만들려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내리면 이름이 뭐가 돼?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광역시설이라 그러면 다시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다? 걸쳐져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광역이다 이렇게 불러. 자, 서울특별시가 있어.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자 공항에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항. 그럼 서울특별시의 공항은 무슨 시설이야? 기반시설이지. 기반시설. 그럼 이 공항을 만들려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내렸어. 그럼 결정 내리면 이 순간부터는 뭐가 돼? 이름이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이름만 나오면 그냥 기반시설 이렇게 말해. 근데 요거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그럼 이름이 뭐가 돼? 도시계획 시설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공항은 서울특별시민만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시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어? 이용할 수가 있지. 공동으로 이용하겠지. 그런 게 무슨 시설? 광역시설. 그래. 도로 한번 해봐. 서울특별시에 도로가 있다. 그 무슨 시설이야? 기반이지. 도로 그랬으니까. 그럼 요놈 만들려고 무슨 계획 결정하면? 관리계획 결정하면 이름이 뭐로 바뀌어?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도로가 하나의 시에만 있어. 서로 이렇게 걸쳐져 있어. 걸쳐져 있지. 그럼 무슨 시설? 광역시설 그러겠네. 그럼 울산에서 저 포항시까지 고속도로 만들었어. 무슨 시설이야? 광역시설이겠지. 왜냐면 다 걸쳐 있잖아. 걸쳐 있어. 그럼 이제 만들기 전에 고속도로 그럼 무슨 시설이야? 기반시설. 관리계획 결정 내리면 도시계획시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둘 이상 시온에 걸쳐져 있어. 그럼 뭐야? 광역시설 이렇게 되겠지. 뜻났나요? 그럼 시험에서 물을 때 항상 요것만 물어. 그럼 무조건 도시계획 시설이라 이렇게 물으면 앞에가 뭐가 나와?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말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요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효과는 뭐를 수반한다 이렇게 돼 있어? 사업. 아까 배웠어? 안 배웠어? 관리계획 6가지 배울 때마다 기반시설 처지 무조건 뭐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사업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시설 사업이야. 그럼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러면 저 앞에 기반으로 가야 돼? 앞에 시설로 가야 돼? 앞에로 가야 되겠지. 그거야 앞에. 그래서 요거 물으면 요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근데 여러분 지난번 시험에 요걸 문제 내면서 시설 사업이라 해놓고 저 앞에 넣는 거야.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그러면 개요를 딱 잡아야 되겠지? 순서를. 그래서 딱 머릿속에 내야 돼. 순서를. 처음에는 무슨 시설? 기반. 두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시설을 만드는 사업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이란 요걸 물으면 앞에 무슨 시설?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 이 말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럼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뜻하셨어? 그러면 책에 이제 내용 이해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은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나와.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면 도시군 계획사업 나와 있나요? 거기다 별표하고. 요건 29의 시험이었어. 29의 시험.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3가지 사업. 그래, 3가지.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방금 배운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러니까 다 어려우니까 도시계획은 빼고 읽어. 도시계획 빼고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러면 돼. 두 번째는 무슨 사업이야? 개발 사업. 세 번째는 정비 사업이지. 요걸 3개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불러. 그럼 여러분들이 해년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은 꼭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문상에 꼭꼭 나와 이게. 그러니까 용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 자, 다시 도시계획 사업이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를 합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군자는 안 읽어도 돼. 군자는 군은 빼고 읽어도 되니까. 그 다음 거기에 19번하고 20번을 묶어 이렇게 19, 20번. 그럼 여기 아까 뭘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까 이게 어디서 나왔지? 그렇지.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이름만 써놔. 요걸 합해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름만 기억해. 이름만. 내용은 저 뒤에 가서 배우시면 돼. 오늘은 용어니까 용어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 자, 바로 여기까지 용어가 여러분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고 이 용어를 또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용어는 좀 조금 신경 쓰시도록 하고. 자,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면 3번에 국가계획, 광역, 계획의 관계 이런 게 나오나요? 배운 거 해봐. 1번 광역과 도시계획과 국가계획 관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름만 놓고도 무슨 계획이 가장 높은 계획일까? 아니지. 뒤에가 뭐 국가라는 단어가 붙잖아. 국가라는 거는 항상 우선이잖아. 국가. 국토, 국가 그러면 그게 가장 우선이야. 그럼 지문 봐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 부합? 국가계획에 부합. 또 광역과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뭐가 우선해?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거기까지만 다 읽어. 그 뒤에 건 읽지 마.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면 이름만 보고 해. 항상 광역하고 도시계획은 뭐가 우선이야? 광역이 우선이지. 근데 앞에가 국가나 국토가 붙으면 그 가장 우선이 된다. 그런 말이겠지. 그 다음에 양보라 2번. 광역과 기본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뭐하고? 부합. 그때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다르면 뭐가 우선? 광역이 우선하죠. 요런 게 해년마다 지문에 나와. 해년마다. 그 다음 오른쪽에 3, 4번에다는 5월달 써놔. 오른쪽에 3번, 4번 묶어서 5월달 이렇게 써놔. 절대 보지 마. 그전에는. 네? 아무리 궁금해도 보지 마.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헷갈려서 아무것도 공부 못해. 그러니까 할 단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무시하고. 그리고 그 밑에 국토의 용도 구분하고 지난주 설명했어 안 했어? 했죠? 확인했고. 자, 다음 장 넘겨서 이제 21쪽에 가면 계획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획 부분에 맨 처음에 1절 뭐가 나와?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 배운 거니까 확인 들어가. 1번 의 무조건 무슨권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놨고. 그리고 2번의 법적 성격은 뭐로 되어 있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라 해서 첫 줄에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아니라 이런 말씀 하지. 뭐 이런 거는 실제 써놓을 지문이 아니지. 어차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건 무슨 계획이야? 구속적 계획이만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다음 줄 행정기관 내부에서 작성하는 뭐 미래의 청사전이고 뭐가 아무 필요 없어. 이건 지문들은. 그냥 우리는 비구속 알면 되는 거고 행정청 구속했다 그 말만 알면 돼. 일반 국민 구속하지 않았어. 그리고 2번 내려오면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니까 마지막 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필요해. 그 다음 광역하고 기본하고 아까 관계는 읽으면 되겠고. 이제 다음 장 넘기면 광역계획권 지정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첫째가 무슨 권 지정이 나오느냐?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나와.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두 번째 무슨 계획을 수립하느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순서가 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는 뭐가 먼저 지정돼야 돼? 광역계획. 요게 먼저 지정이 돼야 돼. 왜냐?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권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지정을 해야 돼. 근데 특광시구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 다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계획을 만들면 되는데 광역도시계획만큼은 일단 뭐부터? 요게 지정이 돼야 돼. 그러면 지정된 곳에 한해서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 수립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광역도시 시험 문제는 광역도시계 나오는 게 아니라 뭐부터 나와? 광역계 지정 이거부터 시험 문제. 이건 안 낼 수도 있어. 이쪽은. 광역도시계획은 무조건 무슨 권? 광역계획은 지정이 더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저기부터 신경을 쓰셔야 돼. 그래서 지정을 여기 보시고 필기할 거 없어 하지. 자, 지정하면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것도 출제를 했어. 자,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시험에서. 맞아 틀려? 틀렸지. 광역이라고 해서 광역시장이 아니야. 누구야? 도지사야. 도지사. 우리가 이렇게 시도지사 그럼 어떻게 돼? 광역시장이 있겠지? 근데 시도지사 그냥 도지사야.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사람 많아. 여러분 시험장에 안 틀릴 것 같아? 틀리니까 출제를 하겠지. 무조건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권이 있지. 시도지사는 지정권이 없어. 국장, 도지사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을 때는 사유가 뭐냐? 둘 이상. 다시. 그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둘 이상 시도에 걸쳐져 있어.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이 말이 딱 나오지. 그럼 무조건 누구야? 국토부 장관이야. 오늘 여기서 배우잖아. 앞으로 수십 번이 나와. 똑같은 질문이야. 무조건 시도에 걸치면 권한이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같은 도니까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 하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우리 처음 오신 좀 이따 책 해줘. 여기 설명 듣고 항상 공법은 설명 듣고 책으로 가서 할 테니까 무조건 여기부터 보셔야 돼. 그러면 요 과정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해봐요. 여기가 울산이 있어. 울산. 옆에가 양산이 있어. 김해시가 있어. 뭐 창원시 이런 식으로 됐겠지. 행정구역이. 자, 이쪽에 뭐 경주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요 세 군데를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묶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이 광역계획권 세 개로 묶을 곳이 행정구역이 같은 도야 다른 도야? 같은 도지. 경상남도 이렇게 되겠지. 요 세 군데 권한 지정 권한 누구한테? 경남도지사 이렇게 되겠지. 경남도지사. 그런데 울산, 경주, 양산 이렇게 묶으려고 그래. 그럼 이건 시도가 같아 달라? 다르지. 여기도 서로 다르지만 이것도 서로 다른 거지. 이렇게 시도가 다르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정할 때 권한이 같은 돈지 그냥 둘 이상 시도에 걸친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냐 도지사. 같은 도 그 말은 무조건 누구? 도지사. 시도 나오면 무조건 국장 이러면 돼. 요걸 정확하게 이해되면 요 지정권자가 계획의 승인권자가 돼. 그럼 우리 지난주에 승인이라는 용어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지? 승인은 항상 누가? 행정청 아랫사람이 자기 윗사람한테 확인받는 걸 승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승인권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계획을 요 수립할 사람은 요 사람의 누구야? 아랫사람 그러겠지. 아랫사람. 그러면 굳이 수립자를 따로 안 내워도 저놈만 갖고 공부를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지문이 요게 1순위 시험 문제야. 요게. 요놈을 알면 여기 수립자를 알 수 있다. 요런 개념이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지정하면서 권한이 승인권까지 있다. 승인권이 있다. 그러면 수립은 아랫사람을 찾으면 돼. 아랫사람. 그러면 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 그럼 아랫사람 누구야?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지난주에 행정청을 배운 거야. 그러면 자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도지사 아랫사람이 누구야?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난주 행정처 알아? 요게 아래, 맨 아래. 그 다음에 요거 위에. 그 다음에 누구야? 국토부 장관이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밑에는 무조건 누구? 시도지사. 도지사 밑에는 무조건 시장.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혼자 수립은 못하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말해. 왜냐? 요 세 명이 수립하라 그러면 세 명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수립해야 되겠지. 또 여기 수립하라 그러면 여기 같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공동 수립이래. 그러면 이제 요거를 두 개를 알았어. 지정권하고 수립자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수립자들은 순서가 있겠지. 요 사람한테 무슨 신청을 해야 될까?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다시 그럼 요청이란 뜻이 뭐냐? 요청도 승인과 똑같은 용어야. 항상 아래에서 위로 이런 뜻이야. 승인도 아래에서 위로, 요청도 아래에서 위로야. 그런데 이제 제안이란 단어가 있어. 요거는 행정청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행정청한테 해달라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제안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법은 이 용어만 알면 문제가 풀어져. 자, 요청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시장 군수가 요청한다. 누구한테 해야 돼? 도지사. 시도지사가 요청한다. 그럼 누구 나와야 돼? 국토부장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알면 답이 풀어져. 그래서 지난주 행정청만 알면 모든 용어만 갖고 문제가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정권자 알면 누구 할 수 있다? 수립자. 그럼 수립했으면 항상 무슨 신청해야 돼? 승인해달라 신청해야 돼. 아니면 필요하면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여기다 응용해봐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하는데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3년이야. 그러면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수립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해봐.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면 누가 해야 돼? 이때는 누가? 도지사 수립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항상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신청해?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신청을 3년 안 하면 승인권자가 그냥 알아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게 원칙이란 얘기야. 원칙적 수립자는 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신청 안 하면 저 승인권자가 알아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해봐. 그러면 시도지사가 요청 그럼 누구한테 요청해? 국토부 장관이지? 맞아? 그럼 다시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공동 수립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가면 무슨 수립? 공동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시장 군수가 요청했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하지? 도지사. 그럼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또 다시 뭐 할 수 있다? 공동 수립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만 공부하면 다 찾아져. 근데 암기를 해놓으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 시험 문제를. 왜?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방법. 요게 지문이 딱 나오면 요 사람에 의해서 승인권자가 되니까 수립자는 이 사람이 항상 누구다? 아랫사람. 그럼 이게 이제 원칙이다. 그럼 잡아놓고 거기서 무슨 신청? 승인 신청. 몇 년? 3년. 안 하면 그냥 수립자, 승인권자가 알아서 수립하던가. 요청이 들어가면 같이 만드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요청 그럼 누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시장 군수가 요청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이게 다야 수립자가. 그러면 다시 하나가 또 뭐냐면 이때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할 때 이 말이 들어가. 협의 요청 이렇게. 그러니까 요청 앞에 뭐가 들어가면 협의자가 들어가.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 이렇게 나와. 원래 요청은 무슨 수립인데? 공동인데 앞에가 뭐가 들어가면 협의 들어가면 단독 수립이야. 여러분 시험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다시 이때 도지사가 수립한 것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원래 도지사는 상급기관이 누구야? 국토부 장관이겠지? 근데 이 도지사는 여기 현재 무슨 권을 갖고 있어? 승인권자잖아.
그러니까 도지사 자신이 승인권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국장 승인받을 필요 없겠지? 뭐 여러분 시험 문제가 답이 딱 정해졌잖아. 요거 나오든가 요거 나오든가 딱 정해져 있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원리 알면 답은 딱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내.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말이 들어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알 수가 없잖아. 자, 요청이라는 건 무슨 수립이야? 공동이지, 공동. 근데 무슨 단어 들어가? 협의자가 들어가면 공동이 아니라 단독 이렇게 돼. 그러면 도지사가 관련돼서 수립이 됐더라도 이때는 누구한테 국장의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자, 앞으로 공부할 때 요 놈을 딱 머릿속에 넣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근데 이거 모르면 다음 단계 넘어갈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여기부터 딱 해야 돼. 그래서 1월달 과정은 요거를 딱 정리하고, 그럼 요게 정리되면 3월달에는 다음 과정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책으로 가서 이제 지금부터 책에 대해 체크할게요. 자, 22쪽 맨 위에 지정권자에다 별표를 내놔. 지정권자에다 별표. 그리고 지정권자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책에 지정권자 옆에 괄호하고 그 지정권자면서 계획의 무슨 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할 때도 혼자 할 수, 아, 지정권이 있고 계획의 무슨 권도 있고 승인권도, 그러면 이제 답 찾아져.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다 해서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어디에 걸쳤다?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나오잖아. 두 번째 도지사는 광역계획의 도 관할에 속했다. 그 말은 같은 도 그 말이야. 도 관할에 속했다. 그 말은 무슨 뜻? 같은 도 그 말이야. 이번 1월 달은 1번, 2번까지만. 3번은 보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밑에 지정대상 지역 이런 것들은 자 원칙만 하나 기억하세요. 원칙에 이건 원칙 예배를 잘못 써놨네. 그냥 예외 쪽을 보세요. 예외 쪽에 밑줄 그으세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거기까지 밑줄 긋죠. 그 다음에 인접에다 동그라미래. 인접에다. 인접한 둘 이상 특광시군 거기 일부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아예 거기다 전부를 써놓으세요.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때 일부 하면 일부에다 밑줄 긋고 거기 써져 있네. 일부란 구, 군, 읍 또는 면 이렇게 있나요? 거기다 밑줄. 여러분 책이 잘못되어 있어. 원칙에다는 전부 이렇게 써놔야 될 건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봐요. 이제 거기 지문에다. 원래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국장과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 특광시군 전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책이.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 여러분 책이 엉망진창.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 책 갖고는 공부를 못해. 기본서 갖고는 원래 이렇게 써질 책이 얼마나 간단해. 국장과 도지사는 어떻게 돼 있어? 인접한 둘 이상 특광시 어디하고 어디 전부 일부에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요. 근데 원칙에 해놓고 예외에 해놓고 뭐 마음대로 해놨잖아. 그래 놓고 이제 요 일부에다 일부란 뭐냐? 국은 읍면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책을 쓴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편해질 건데 여러분 책이 원칙이라 해가 원칙이 갖고 이 도대체 뭐 어떤 내용 없잖아. 예외도 내용 없고 원칙 예외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아예 고치세요. 그럼 거기다 지정대상 지역에다 그냥 아예 이렇게 써놔. 인접한 둘 이상 특광시군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하면 끝나. 자, 그리고 일부 그러면 단위가 뭐다? 단위가 뭐다? 국은 읍면을 단위로.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요거 쓰는데.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 일부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 일부에서 구라는 건 뭐냐면 시일 때 행정구역이 시에서 일부는 뭐를 말한다? 구를 말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읍면은 행정구역이 군이란 이야기야.
군에서의 일부는 읍이나 면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에 군은 뭐냐? 광역시. 광역시에서는 일부가 시니까 당연히 구도 있지만 뭐도 있어? 군. 자, 울산광역시에 뭐 있어? 울주군. 울주군도 뭐가 돼? 일부 그 말이야. 자, 해봐. 지금 경주 전부 울산은 일부만 넣고 싶어. 일부만. 그럼 울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 무슨 구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구도 뭐고? 일부고 군도 일부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부의 시에서는 무조건 군데 광역시는 구 말고도 뭐가 군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혹시 이제 여기에 군이 있다고 가정해봐. 군이 있어. 그럼 이 군의 일부만 넣고 싶어. 그럼 우리 군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야? 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면이나 뭐가 읍이 일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광역계획권의 일부 그럼 뭐라고 해? 그냥 구군읍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 구군읍면이야.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오늘 이번 과정은 딱 끝내시면 돼. 3월부터 그 밑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광역도시의 수립 보세요. 수립권자도 엉망진창으로 해놨어. 엉망진창. 이렇게 하면 됐거든. 자, 수립권자 그럼 요게 원칙으로 먼저 나와야 돼. 원칙으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예외로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최근 국장 도지사 막 지 마음대로 찢어놓은 바람에 이게 이제 따로따로 해야 돼. 국장 하면 1번 원칙.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그럼 거기까지 해봐. 그럼 그 경우는 누가 지정권자야? 국장이죠. 그럼 수립자는 누구야? 시도지사. 이렇게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과정이야. 시험 출제하는 방법이. 시험 출제 여러분 책 그대로 출제를 안 해. 광역계획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이 문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수립으로 외우면 안 돼. 지정하고 수립으로 두 개를 공부해야 돼. 지정은 누구다? 국장이다. 그럼 수립은 누구다? 시도지사다. 이런 식으로. 그건 다시 쭉 내려보세요. 도지사라고 써진 부분의 원칙.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지정권자 누구? 도지사. 맞죠? 수립자는 시장군수. 이렇게. 자, 확인됐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예외라고 하는 부분 기역. 기역의 박스 안에 나라고 써진 부분 보세요. 나. 찾았나요? 자, 원래 여러분 이런 번호가 없어. 이런 번호는. 법조문 공부할 때는 기본서에 나, 가 이런 번호는 없어. 이런 번호는. 원래 제 법조문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처음 하신 분들 이것도 좀 봐요. 자, 법, 제, 몇 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법이 나와. 그럼 법에서 이제 번호 내용 중에 동그라미 번호가 나와. 법조문에.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불러. 항. 법에서는 여러분 책이 아니라 법조문 공부할 때는 법 몇 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법 몇 조에 내용이 나올 때 동그라미 번호를 써. 그 동그라미 번호를 항이라고 불러. 항. 다시 동그라미 번호 안에 1, 2 이런 번호가 나와. 그때는 호라고 불러. 호. 자, 이 호에서 가, 나 이렇게 나올 때 이걸 목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책에는 처음에 뭐 들어 나와? 장 이렇게 나오지. 절, 대가로, 점번호, 양가로, 반달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책하고 법조문 번호가 틀려. 법조문은 이렇게 쓰지만 책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여러분 책하고 우리 조문하고 책하고 막 짬뽕을 시키는 거잖아. 절대 기본서에는 가라는 번호 이런 번호를 쓰면 안 돼. 원래 법조문에 목이요 목. 근데 여기다가 기본서에다는 가나 번호 쓰면 내가 나 그러면 여기 나가 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이거 없어. 번호라는 건 나 번호라는 거는 이게 번호지. 이게 장절. 칸 타이틀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잖아. 1장 국토계획법. 그럼 국토계획의 첫째 1절 광역도시 2절 기본계획 3절 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기본서라는 개념을 책 쓰는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지 쓰고 싶은 번호를 막 갖다 아무 쓰나 막 법조문에 있는 조문도 쓰고 그냥 우리 일반 번호도 쓰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체계가 안 잡혀 있지.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법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깜짝 놀라. 이건 개판이다 이렇게 말해. 개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기본 체계는 딱 번호만 갖고도 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야. 공부만. 근데 우리는 이 번호를 갖고 공부를 못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이런 게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처음에 이 체계를 못 잡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법조문은 원래 쉬운 과목인데 이것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거야. 아까 설명할 때 얼마나 편해. 근데 책은 또 이렇게 안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책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래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가. 법조문에 이렇게 돼. 책은 이렇게 막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하고 이 책 보는 사람은 전혀 또 다른 거야. 개념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하여튼 간 하나가 있으니까 나를 먼저 봐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누구한테 해야 돼? 국장한테 해야 되겠지? 그럼 국장한테 신청 안 했으니까 누가? 국장이 수립한다 그 말이잖아. 다시 가번에 보면 국가계획 단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누구야? 국장이 이렇게 돼 있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니은번호. 자 거기에 보면 가번호 보세요. 가번에 누가 요청? 시도지사가 요청했잖아. 요청했으니까 누구하고 누가?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이라 되겠지. 그러니까 억지로 막 맞추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책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보란 얘기야. 그러면 도지사 쪽으로 내려와서 도지사 쪽 예외. 자 예외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그랬어. 그럼 누가? 도지사. 그 다음에 니읍. 시장군수가 뭐하여 요청했다? 협의하여 요청. 그럼 도지사가 어떻게? 단독, 꼭 단독이라고 써놔. 니은에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그러지만 도지사 단독 수립. 그냥 단어가 무슨 어디에다 체크하냐면 협의에다 동그라미. 그냥 요청한 게 무슨 요청? 협의 요청하면 단독 수립. 그러면 디귿에 시장군수가 저 가에 보면 박스 안에 가 시장군수가 뭐하면 요청하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는 어떻게 수립해? 공동 수립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안 읽어주면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못해 이거 책을. 그래서 항상 설명 듣고 책 설명을 체크할 때 잘 알아듣고 체크해 두셔야 돼. 그 다음 그 밑으로 가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넘기시면 돼.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3번에 수립 기준하고 나오나요? 자, 그 수립 기준에 보면 수립 기준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 맨 윗부분에 여백 있죠? 그 책 페이지 윗부분에 여백 있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앞으로 이제 공법에는 어떤 계획이 나오든 이 계획에 수립 기준을 묻든 입안 기준으로 묻든 작성 기준을 묻든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장이 정한다. 요게 여러분들 앞으로 끝날 때까지 똑같아. 실제로 행정계획이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요 기준 들어가잖아. 입안할 때 기준, 작성할 때 기준. 그러면 법조문 이렇게 돼. 요걸 꼭 기억해야 돼. 누가? 국장이 정한다. 요건 몰라도 돼. 대통령 이거는 법조문상의 내용이니까 그냥 국장이 정한다. 그럼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지금 요걸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시험 문제 여기 나왔어.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한다 그러면 돼. 다시 개발 계획
개발 계획 작성 기준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해. 알겠죠? 그러니까 공법은 이게 딱 공식으로 만들어져서 공식으로.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 요거 나와 안 나와? 40문제 중에 지문에 이거 서너 번이 들어가 있어. 맞았다 틀렸다 알줘야 돼. 그럼 앞으로 계획에서만큼은 계획의 수립 기준, 입안의 기준, 작성의 기준, 그 무조건 누구? 국장. 이거 시험 문제 많아. 시험 문제. 이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기준 나오면 따로 설명 안 할 테니까 딱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 이게 나와 있죠. 수립 절차. 그러면 이제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쉬는 시간을 좀 빨리 할 거예요. 빨리 하고 쉬었다가 이제 계획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